쿠팡에 여러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화재, 이후 책임 회피 논란으로 불거진 2021년 쿠팡 불매운동.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쿠팡 규탄한다! 4년 반 만에 쿠팡 불매운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회원 탈퇴와 불매운동을 포함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착한 가게, 잘하는 기업에는 돈으로 혼쭐. 아, 이거 정말 무섭구나, 이게. 가치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신념을 소비에 투영을 하고 이걸 표현하는 방식으로. 잘못한 기업에는 분노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그냥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그걸 단순히 소비자들 탓만 할 거냐. 국민의 분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소비자의 분노와 응원이 지나간 자리, 기업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기업을 바꾸려면 정부와 사회가 뭘 해야 할지 짚어봅니다. 지난해 3,37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 이후 사건 축소 시도와 안일한 대응이 계속되며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회원 탈퇴, 불매운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는데요. 약 2달 후 월간 이용자 수는 소폭 줄었지만 사회적 파장에 비해 감소폭은 크지 않습니다. 여론은 분분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불매를 이어가겠다는 목소리부터 이후로 거의 쿠팡을 좀 거의 안 사용하고 있어요. 후속 조치에 조금 실망을 많이 했고 개인적인 실망이라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대우를 하는 게 조금 실망이 컸습니다. 사고 후에도 변함없이 계속 이용하거나 탈퇴 후 재가입한 이용자도 많습니다. 쿠팡만큼 빠르고 엄청 편리하고 며칠 전에도 쓰고 엄청 이용을 잘 하고 있어요. 쿠팡만 유출된 거는 아니잖아요. 쿠팡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소비자들은 불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고뿐 아니라 열악한 근로 환경이나 갑질, 경영진 비리 등 도덕성 문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소비자들이 회초리만 드는 건 아닙니다. 착한 기업에는 적극적인 구매로 응원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전남 장성의 한 쌀과자 업체. 평범한 쌀과자를 만드는 업체 같지만 이곳에는 특별한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주 소비층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 포장지가 알록달록하죠. 그런데 뒷면에 귀여운 캐릭터 대신 독도를 강조한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가들이 먹는데 그냥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언제 어릴 때 독도는 한국 땅이라 본 것 같아. 아주 자연스럽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독도는 한국 땅. 어린이 쌀과자 포장에는 조금 뜬금없지만 대단한 소신까지는 아니었다는 김정광 대표. 그런데 지난 2024년 한창 논의가 오가던 일본 수출이 이 지도 때문에 무산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정말 이걸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죄송한데 이게 통과하는 애 조금 그럴 것 같다. 포장지를 바꾸거나 이거를 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던 거죠. 일본 내에서 판매를 하기에는 조금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끊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왜 빼야 될까? 이거를 뺀다면 나중에 우리 아들은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빠 이거 왜 뺐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딱히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전무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하지 말자 그냥. 이거 안 해도 다른 나라도 수출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죠. 못 하겠습니다. 그해 광복절, 우연히 이 사연이 방송과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댓글들이 정말 그 다음 댓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단톡방에다가 제가 죄송한데 여러분들 내일 출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다들 흔쾌히
휴가도 반납하고 빨간 날 다 반납하고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단 몇 달 사이 무산된 일본 수출 물량보다 더 많은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지는 그야말로 큰 힘이 됐는데요. 정말 한 분 한 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게 정말 감사했고, 저희 오래된 고객인데 제가 연락처를 모르니까 저한테 DM을 주셨어요. 응원합니다. 올바른 고객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니까 너무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지어준 별칭 독도 쌀과자답게 이후 출시한 제품에도 독도를 넣고 독도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국자로 걸려져 있는데 관심과 응원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은 조금 더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겠다 라는 늘 생각도 하고 항상 베풀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착한 가게에 대한 이런 응원은 좋은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점심시간을 앞두고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메뉴는 수제 돈가스인데요. 돼지고기가 총 150장. 보통 지금 120명에서 130명이 와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큰애들은, 청소년들은 이걸 갖다 2개, 3개, 5개를 먹더라고요. 한참 먹을 때니까. 네. 문을 열기 무섭게 밀려드는 손님들. 이곳 식당의 특이한 점 눈치채셨나요? 손님이 모두 어린이 청소년인데요. 자, 왔습니다. 맛있겠다. 남겨도 돼. 이따 더 먹어도 되죠? 계속 먹어도 되죠? 더 먹어도 돼. 이 식당은 학교 점심 급식이 없는 방학 중에만 문을 엽니다. 매일 메뉴가 바뀌는 푸짐한 식사가 단돈 500원. 부모님 맞벌이로 점심을 혼자 챙기기 어려운 초등학생부터 방학에도 학교에서 자습을 하는 중고생들까지. 네, 맛있게 드세요. 미안. 매일 130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 아무래도 급식을 안 하다 보니까 또 밥을 어떻게 때워야 되나 좀 고민이 됐었는데 밥값에 많이 돈 안 내고도 좀 밥값 좀 가서 먹을 수 있어서 집에서는 보통 엄마가 많이 해가지고 그거 카레 나오면 일주일 동안 카레 먹을 때가 많은데 여긴 다양하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먹으니까 더 좋아서 맨날 여기 먹으면 좋겠어요. 5년 전 지역협동조합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방학에도 따뜻한 밥을 차려주기 위해 문을 연 게 시작이었는데요. 저소득층 자녀들 명단을 받아서 제가 이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첫날 이튿날은 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지? 이러니까 여기 오면은 자기가 가난하다는 거를 표가 나니까 못 온다고. 그때부터 제가 이거는 제 생각에 완전 좀 오산이었다. 모든 청소년들한테 최소한의 금액이 50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돈 내고 와서 네, 떳떳하게 당당하게 먹으라고. 네. 봉사자들의 수고로 운영비를 최소화한 덕분에 지역 아이들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배를 채울 수 있는 따뜻한 사랑방이 됐는데요. 그러던 중 지역 보조금이 끊기면서 한 차례 운영이 중단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 독지가와 시민들의 기부와 물품 후원이 몰려들었고 다음 방학에는 다시 문을 열 수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응원과 지원으로 500원 식당은 5년째 운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만에서 어떤 분이 가족들 먹는다고 쌀 농사를 지으셨다더라고요. 저농약으로. 네. 근데 그 쌀을 다 찧어가지고 아침에 도정해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애들 밥 해주라고. 그래요? 예,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저희가 이거 하면서 참 세상에 아직까지 많이 따뜻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기업, 착한 가게에는 기꺼이 돈을 쓰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불매운동에 나서기도 합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즉흥적인 불매 움직임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이 기업 매출이나 경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SNS를 통해서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이 불매운동의 파급 효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슈가 있다면 굉장히 반응하는 폭발력은 굉장히 큰데 지속하는 지속력 같은 것은 조금 약할 수가 있거든요. 소비해준 소비자들을 책임지자.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일본 불매운동은 지속 시간이 상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몇몇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짐을 싸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서비스나 제품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매운동이 오래 지속되지 않다 보니 단기간의 매출 하락, 이미지 타격 정도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제가 없을 경우 불매운동의 영향력은 더욱 미미합니다. 주요 통신 3사 모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 사실상 통신사 이동도 무의미하고요. 편리함으로 일상을 장악한 쿠팡은 2021년에도 불매운동이 이뤘지만 매출 타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해당 기업이 고객들에게 조금 더 위압적인 자세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고객들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객들은 우리한테 올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김범석 의장의 머릿속에는 2021년에 물류센터 화재의 기억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때 굉장히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후에 쿠팡은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증가했거든요. 소비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 또는 개인적인 처벌, 그게 이제 불매운동 이런 것들만으로 문제를 풀려고 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가망성, 설득력 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면 경제적 제재보다 형사처벌 중심으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경우 꼬리 자르기로 대응할 수 있고 이마저도 실제 징역형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형사처벌도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과징금도 경제적 제재도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런 것이 종합해서 기업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그로 인한 잠재적인 본인 손해보다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러면 사실 기업으로서는 불법 행위를 과감하게 하는 것이 이득을 올릴 수 있는 첩경이 되니까 근본적으로 억제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의 불법 행위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온 사례도 있습니다. 2000년 당시 미국 내 연간 매출액 7위 규모였던 에너지 기업 엔론은 CEO의 분식회계가 들통나 2001년 파산했습니다. 매출액 200조 원에 달하는 큰 기업이 1조 원대 분식회계로 단번에 무너진 이유는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인데요. 은행과 투자자는 자금 회수에 나섰고 주가마저 곤두박질치자 결국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고 물론 이제 규제 당국에서 과징금도 맞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정부 당국의 규율, 그다음에 시장 제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앨론이라는 기업은 그냥 공중분해가 된 거죠. 독일의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조작, 이른바 디젤 게이트로 벌금, 손해배상, 리콜 등 한 해 영업이익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치렀는데요. 회사가 파산하진 않았지만 장기간 타격이 이어졌고 이후 환경 안전 중심 경영에 나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건 이미지 타격이 아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인데요. 기업이 잘못에 대한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 회원 탈퇴, 불매가 소극적 항의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더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소송에 관심을 갖고 모인 인원만 약 65만 명입니다. 이 정도의 그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거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최대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이 혼자 해서는 뭐 이게 수백만 원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면 이제 소송 가액이 커지니까 그렇게 되면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청구액은 대체로 10만 원 내외입니다. 그간 국민카드, 인터파크, 모두투어 등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1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한 전례를 참작한 건데요. 이번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작년 말 기준 50만 명가량. 국내에서 제기된 공동소송으로는 가장 큰 규모지만 정보 유출 피해자가 3,370만 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집단 소송을 해도 크게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적다 보니 참여가 쉽고 뭔가 절차가 간편하면은 당연히 참여를 할 것 같아요. 네. 평균 2, 3년가량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배상액이 너무 적고 여기다 변호사 수임료까지 내면 실익도 미미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실제 소송에 나서지 않는 이유인데요. 결론은 간단해요. 어려워서 그래요. 예, 피해자들이 이 소송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길 가능성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요. 소비자 집단 소송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돼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중이 주주주, 증권 집단 소송 이런 것들은 허용은 돼 있습니다만 제가 통계를 보니까 과거 20년 동안에 12건? 과거 20년 동안에 소송이 12건이라는 건 그거는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 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걸로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가 SKT에 피해자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지만 SKT는 이를 거부했는데요.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이 지금 실질적으로 좀 작동하는 이제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 좀 대안적인 방안으로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그 법원의 화해와 같은 이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제 다만 그건 이제 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락을 거부하게 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인정되지 않는 그런 좀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나서지 않아도 전체 피해자가 함께 배상받을 수 있는 건데요. 2022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의 경우 약 1조 원 규모의 합의금이 책정돼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재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은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로펌이 소송을 과도하게 유도하는 미국식 집단소송의 부작용을 감안해 소비자 단체 등 대표성을 갖춘 주체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참여한 피해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한국식 집단소송제를 구상 중인데요. 현재 규정된 단체 소송 제도는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만 내용으로 돼 있고 손해배상은 단체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단체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여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애초 3천억 원이 넘을 걸로 예상됐던 SKT 개인정보 유출건은 다양한 사유로 감경돼 1,347억 원이 되었고 이마저도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는데요. 과징금 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또 과징금이 소비자 구제에 어떻게 활용될지도 관건입니다. 사실 과징금이라는 부분들은 국고에 귀속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는 그 보상이나 배상 같은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소비자가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그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한 기업에는 기쁘게 지갑을 열고 잘못에는 회원 탈퇴, 불매 운동을 하는 것. 기업을 움직이는 건 분명 소비자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는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기업을 바꾸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전적으로 소비자들 개인에만 맡겨놓으면 그것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운동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것을 지속력을 갖고 꾸준한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소비자 운동을 지원해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야말로 기업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책임지게 하는 법과 제도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내 정보가 막 이렇게 유출되고 떠돌아다니고 이러는데 누가 이 시장의 인프라를 믿나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무슨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도 물론 있죠. 근데 오히려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한 좋은 인프라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Yeah.